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미국 대선 등 굵직한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기되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현재 0.4% 가까운 낙폭으로 2,32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7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이 주관사를 선정하고 기업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나 TS인베스트먼트 같은 투자사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넵튠 같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탄소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늘장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태양광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신성 ENG나 CS 윈드 같은 종목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내년도 수소 연료전지의 정부 예산이 작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장 수소차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간밤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챔쇼가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2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랑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다른데 좀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제 그동안 8월 달과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죠.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고점부터 해서 지금 사실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수익이 난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렸죠. 시장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올라온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건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혹시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또 과거 고점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번쯤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좀 가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역시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이제 수급이 많이 변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도 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렇다면 좀 힘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즉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업종 하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엮여서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테마 쪽에서 본다면 언택트 테마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히트와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들이라든지 또는 음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올라갔다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이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매매에 있어서는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이 어려운 장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다음 주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덧칠을 하죠. 이제 색감을 입히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서는 스케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시기예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급도 역시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안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건 이제 결국은 대선 이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매매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대선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좀 저평가된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나 언택트, 엔터주 위주로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종목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YP 엔터를 37,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네, JYP 엔터요. 그게 네. 43,000원에서 37,000원까지 빠지길래, 네. 저점이다 생각하고 샀더만 더 빠지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요. 네. 3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더 4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JYP 엔터를 3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종목이 계속 하락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JYP 엔터를 매수하신 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빅히트 상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기대가? 그거는 네. 생각이 그래 크게 그래요. 안 했고, 시진핑 그 방안이 하나링이 풀리면은, 네. 그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JYP 엔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사실 네. 좀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JYP 엔터도 지금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부담이 됐어요. 주식이 네. 올라갈 때 따라붙긴 좀 힘들었고, 그러다가 네.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이제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JYP 엔터 주가가 올라간 데는 이유가 분명히 네.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어떤 이슈, 뭐 한한령 해제에 네. 대한 이슈는 네. 지금 올라올 때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예. 네, 주가가 올라올 때 반영이 됐던 건 결국 이제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온 예, 거거든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럼 지금 빅히트 엔터가 지금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사실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빅히트가 막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실망감이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생각도 네, 빅히트가 원래 네. 뭐 몇 조가 넘으니까 네, 지총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엔더 3사가 뭐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니까 네. 격차를 안 줄이겠나 이래서 네.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빅히트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되기 전에 이 기업을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될 때의 그 가격이 있잖아요. 네. 상장됐을 때 가격. 그 가격 자체가 사실 좀 거품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요.
네, 13만 5천. 그렇죠. 네, 네, 원래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대부분 이제 EPS 기준으로 이제 PEI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치로 평가를 적용해서 원래보다 좀 시총을 더 크게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빼버리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들도 있고 빅히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엔터주들도 거품을 어쨌든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 잘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업황도 지금 사실 엔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단순 기대감일 뿐이고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지금 JY페인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 사실 매수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네. 비중이 몇 %이시죠? 20% 정도. 20% 정도요. 예. 제가 볼 때는 JY페인터는 3만 원 아래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나중에 다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네. 분명히 다시 올라갈 되면 거예요. 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요, 27,000원 내지 25,000원 정도 사이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10% 정도만 네.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네.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아마 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이분 더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 네. 시점 오면 그때만 네. 잘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빅히트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죠. JYP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25,000에서 27,000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으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하신이고요. 네네. 네, 3,000원에 네. 비중 30%입니다. 네, 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어저께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보유해도 되나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조금 내리네, 예. 네, 좀 손실이시다가 어제는 한 5% 정도 오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화신을 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제는 오르더니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100원 정도 나거든요. 네, 불안하세요? 시청자분? 이거 예. 네. 예, 요즘 하도 시중이 안 좋으니까 내려오고 하니까는 네. 이거 매수가 가면은 팔아야 되나 그럼 또 보유해야 되나 어쩌나 싶어가지고 예. 화신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자동차 부품 맞아요. 회사인 줄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 이제 셰시라든지 이제 바디 파트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부품주거든요. 부품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화신 이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불안한 건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고 이 기업도 이제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졌다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 보이시죠?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아차 이런 기업들 알고 계시죠? 현대차나 기아차도 사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렇게 쭉 올라오고 나서도 지금도 아직 시세가 안 죽고 있어요.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예. 수출 쪽에서 특히나 자동차 쪽에서의 그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좋으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 같이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동차의 실적이 좋다면 부품주도 실적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신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고개를 숙이면서 꺾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상승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지금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그냥 팔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그래 네, 예.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3,500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3,500원까지네. 네, 완성차 업체들만 올라가진 않습니다. 걔네들이 올라갔으면 부품주들 쪽으로도 다시 수급이 돌아요.
그러니까 네. 화시는요. 3,500원 정도 지금 3,500원보다 조금 낮게 잡죠. 목표 주가는. 3,4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잡으시고요. 3,400원. 네. 3,4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동차 실적과 함께 부품주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3,400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잘 내시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성기업. 한성기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에 20%. 네, 15,000원에 비중 2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오늘 현재가가 한 11,000원 정도인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성기업은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을 지금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사실 매수를 할 때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한성기업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그 누가 뭐 바이든 관련주다 해가지고 그래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지인이 그래가지고 매수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라고 지금 뉴스들이 나왔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6월달, 7월달쯤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관련주냐면 지금 한성기업의 임준호 대표이사가 미국 시라큐스대 경제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하고 인맥주로 엮여서 지금 주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과연 알까요? 서로? 네. 서로 과연 알까요? 네.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뜬 소문을 잡는 테마예요, 결국은. 예. 뜬구름을 잡는 테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한성기업은 지금 수산식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은 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달에 잠깐 움직였던 건 아마 이제 일본에서 그 원전 그 냉각수 있죠. 예. 냉각수를 방류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산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10월달에 잠깐 움직였던 거지. 이 기업이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좀 힘이 붙여요. 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장기적으로도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아마 한성기업을 보면 매수했을 때 중장기로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결국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접근했다가 좀 빠져서 손실이 나버리면 중장기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OCI라는 회사 기업 아시죠? 예. 이 기업을 보면요. 과거 2018년도에 16만 원 정도에 물리신 사서 지금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 매수해서 그냥 계속 중장기로 보자라고 끌고 오다가 지금 결국 이렇게 손실이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한성기업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또 만약에 대선을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성기업은 지금 좀 이제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손절 가격 잡아놓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기업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요, 1,650원이에요. 예. 1,65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해도 예. 적정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13,000원 정도거든요. 13,000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1,650원까지 밀리지만 않으면 13,000원까지는 회복 여지는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일본 쪽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대신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밀리지 않으면이에요. 가정은. 예. 예. 올라오면 13,000원에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바로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손절가 1,650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 13,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해성 DS요. 해성 D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에 20%. 네, 2만 원의 비중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자꾸 빠져가지고, 네. 이제 언제쯤, 얼마쯤 갈 수 있을래나, 좀 손절을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매수한 다음에는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했네요. 한 주가가 좀 3개월 됐어요. 아, 그랬는데, 네.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네. 거기 이제 텔레비에서 자꾸 보면 22,000원까지는 간다고 그러길래, 아, 기다렸더니, 지난주 계속 빠지네요. 지난주, 이번 주가. 네네. 한 2만 원 이상까지 보고 계셨던 건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손절을 해야 될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해성 DS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해성 DS 이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2,000원까지 간다고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결국 2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어도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이 주식을 안 샀을 거예요. 맞죠? 근데 네. 그런 판단이 안 됐다는 건 결국은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해성 DS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요, 팔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2만 원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2만 원이라는 가격, 매수한 가격을 딱 짚어놓고 지금 선을 딱 한번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이걸 쭉 길게 보면 어떤가요? 과거에도 지금 2018년도에도 고점 자리가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 가격을 계속 못 넘고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네, 21,000원까지 올라가갖고 네. 거기서 더 이상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지금 해상 DS는. 그럼 이 가격에서 살 게 아니라 밑에서 사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2만 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팔아야 되는 가격에서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얼마까지 간다 이걸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네. 텔레비에서 네. 저기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네.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네. 추천을 했어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차적으로. 네. 네. 그래서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1년 안에 달성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이 실적이 계속 좋다,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요. 네. 19,000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줘도 저는 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19,000원 되면은요. 네. 근데 그리고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제까지 주가가 좀 떨어지다 이번에 반등 나온 거거든요. 글쎄요, 지금 계속 지난주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떨어져. 네. 근데 이 기업은 떨어질만 했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6,800원을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이 가격 깨지 않으면 아마 19,000원까지의 반등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정리만 잘해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참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매수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19,000원까지만 올라와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쌍용양해. 쌍용양의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350원에 10%입니다. 네, 5,350원의 비중 10%면 현재 가격 5,600원이라서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뭐, 지금 매도하자니 너무 작은 것 같고. 네. 11월 12일인가 언제, 네. 예, 거래 정지되고 또 감자, 10분의 1 감자 저기 있다니까. 네네. 매도를 해야 될란지. 언제쯤 언제쯤 매도?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쌍용량에 5,35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수익이 너무 좀 작아서 매도하기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감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쌍용향에 대한 그 감자 소식을 잠깐 볼게요. 네. 감자 결정을 했고 이게 잠시만요. 쭉 보면은 보통 주식, 감자 전, 감자 후, 그리고 이게 지금 무상 감자인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예. 무상 감자죠? 예, 네, 그러면 보통 감자라는 건 이제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자도 이제 무상 감자와 유상 감자가 있어요. 그렇죠. 무상 감자라는 건 결국은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그냥 감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수익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고 나오세요. 팔아야죠. 네. 그렇죠. 네. 네,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운이 남는 게 아쉬움이 남는 예. 건 매수하고 나서 좀 더 큰 수익이 있었죠. 근데 그때 못 판 게 좀 아쉽죠. 네, 그때 조금 네, 팔았습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때 조금 파셨어요. 예, 근데 예. 지금 나머지 다 정리하세요. 예. 네. 오늘 중으로요? 네.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내려야 돼요. 지금 예, 이러다가 네. 만약에 후반에 갑자기 또 빠져버리면 아까 팔 거라고 또 기다려요. 네, 못 그럴 팔고. 수도 있죠. 네, 결정을 내릴 때 바로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정리하시고요. 수익 잘 챙기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네, 수익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수익이실 때 매도 잘 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많은 변동성이 있고 하니까 갈피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겁을 좀 많이 먹고 계신데 시장은 이제 우리가 좀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큰 방향성을 잘 잡고 지금 현재 흐름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7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7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앱클론인데요. 앱클론은 3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8,400원이면 이분도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클론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물량들이 뭐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잡고 있긴 한데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업이 정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단기로 노렸다면 빠르게 내가 원했던 흐름이 안 나왔다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클론처럼 끌려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클론은 지금 아쉽지만 손절가 좀 잡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는요. 어제 바로 저점이에요. 26,900원 손절가고요. 반등이 나와도 아마 매수가 회복까지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등 시 3만 원 가격만 넘어가면 그때 빠르게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6,9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만 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은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9,600원대에 매수하셨고 최근에 보니까 좀 밀렸다가 오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시장 안에서 수급이 좀 머물러 있는 그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저는 기아차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공업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시세가 아직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공업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기업은 10,000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0,000원까지 보시면서 10,000원에서 잘 나오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보유하셨다가 10,000원 이상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FNF는 매수가가 98,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98,000원에 지금 10%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그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해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회복되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FNF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다른 업체들 대비 이제 동종 업종 안에 있는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의류 업체들 대비했을 때 이 기업 주가는 안 빠졌어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잘 잡혀 있다. 뭐 그런데 지금 주가가 또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FNF는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기업을 매수하는 건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FNF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신다면 10만 원 넘어왔을 때 그때만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SFA는 3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SFA라는 회사는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건 아무래도 이 기업의 가치를 또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FA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OLED 쪽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SFA는 주가는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또 올라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OLED 관련 장비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시세가 없는 건 결국은 삼성하고 LG 쪽에서의 어떤 투자 소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가지고 그냥 편하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8,700원인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좀 길게 보려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최종적으로는 45,000원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OLED 장비주들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39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지금 4월달부터 해서 시세를 보면 이제 저점이 거의 15만 원 아래였거든요. 그럼 지금 4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CJ제일제당이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 기업을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다는 건 매수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제 CJ제일제당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 계속 흘러내려가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사실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하락하다가 잠깐 멈춰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36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36만 원을 깨지 않으면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높은 반등보다는 제가 볼 때 38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줘도 빠르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손절가는 36만 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8만 5천 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JW홀딩스입니다. JW홀딩스는 5,6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변동폭이 커서 대응이 힘들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JW홀딩스를 지금 5,600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잠깐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을 때 이때 담으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변동폭이 크다. 맞아요.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바로 이제 중국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리고 반환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월요일 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시장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시장 분위기를 좀 타다가 결국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JW 홀딩스를 포함한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JW 홀딩스라는 기업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테마를 탔던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익 쪽에서의 어떤 수익 제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그다음에 성장성, 안정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실로 나올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올라오면 다시 6,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정도 왔을 때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15,900원이 20%요. 네, LG 디스플레이 1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흑자 전환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매수했는데 네네.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네. 아, 네. 상담받고 싶어서. 예. 네,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매수하셨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네. 있어서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15,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실적 기대감은 이제 끝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투자자분, 지금 시청자분께서? 아니요, 지금 LCD에서 LED로 되면서 네. 많이 좀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네. 다시 지금 상승 전환한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 앞에서도 LED가 아니라 OLED죠, 그죠? 예. 원래 LCD 그 쪽에서 차지하는 실적이 매출이 네. 비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LG 디스플레이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디스플레이 가격이, 패널 가격은 변동을 하잖아요. 그죠? 네. 패널 가격이 네.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우리가 네. 반도체 가격처럼 반도체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런 변동, 단순하게 이렇게 가격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네. 오르고 떨어지고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라면 괜찮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올라올 때도 뭐 LCD 가격이 올라오면서도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이 네. 원래는 LCD 쪽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최고였어요. 그렇죠? 네. 중국도 LCD 쪽의 기술력을 못 따라왔거든요. 근데 네네. 이 격차가 지금 없어졌어요. 네, 중국에서 맞아요. 네, 따라와서.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전체 매출에서 거의 90% 정도에 가까운 매출이 LCD에서 나요. 네. 근데 LCD 가격의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이 이제는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OLED 쪽은 사실 중국하고 격차가 많은 패널 쪽이라서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 사업 이제 성과를 뽑아내야 돼요. 네네. 근데 아직 못 뽑아내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OLED 네네.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고, OLED 쪽은. 그리고 단가가 네. 비싼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 살려서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적을 보면 단기적으로 흑자 전환됐다. 이게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네네. 큰 그림을 보고 간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도 저는 주가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볼 때 아직도 비싸요. 이 기업은. 주가 많이 네. 빠졌다고 해도.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등락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뭐 연초에는 그 국제가전 박람회가 있죠. 그죠? 네. CES라고. 그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IT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박싱데이 이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효과들을 좀 받는다면 주가는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반등이 날 여지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네. 기업은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빠져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은 혹시나 지금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손절가는요. 네.
네. 14,25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잡고 보세요. 네. 네. 너무 짧나요? 네. 네. 이미 하락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네.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요. 네. 반등 시에는 16,000원에서 빠져나오자. 그리고 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에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네, 그때 보세요. 아마 그때 네. 매수하려고 해도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나 실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14,250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원익 IPS고요. 네네. 가격은 37,000원 완전 꼭대기에서 샀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네,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저 150쪽 안에 두고 회사도 좋다고 샀는데 네. 차트를 처음에 안 보고 나무 말만 듣고 사가지고 완전 꼭대기에서 사갖고 네네. 지금 손해가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본전까지라도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안 보시고 좋다는 얘기만 듣고 매수를 하셨어요. 예. 네,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원익 IPS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거의 진짜 고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매수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손해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초에 처음부터는 매수를 지금은 이제 좀 이해가 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죠. 네. 한지 얼마 안 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했으면 그냥 샀을까요? 누가 사라고 했을 때? 안 샀겠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죠? 나서. 맞아요. 주식 오히려 아파트보다 주식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샀을 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익 IPS는 기다리면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예. 지금 현재 3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손실이 크시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25,0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힘드실까요? 예, 참담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예. 그때 되면은 진작에 29,000원대 팔 걸 이런 생각을 또 하실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막무가내를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감내할 수는 없거든요. 막상 그렇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난 길게 볼 거야. 나중에 뭐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계속 불안해져요. 그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원익 IPS는 지금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20%예요. 20%요. 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기업을 좀 길게 끌고 와서 난 손해를 보고 나오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예. 어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예. 29,3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예. 29,300원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아, 절반 정도를요. 네,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예. 요 아마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2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27,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예. 팔았던 물량을 그때 다시 사면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 매수 단가가. 그렇게 해서 예. 잡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33,000원까지 보시면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3,000원까지요. 네, 아니면 본전 정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좀 오래 끌고 가도 뭐 본전까지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고 가면은 본전 올 수 있어요. 이 기업은. 예. 네,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협력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예.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주가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년, 2년 정도 내가 기다릴 의지가 있다. 그럼 충분히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예.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예. 일찍 나오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세우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겠죠. 아. 네, 그걸 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힘내시고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29,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27,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하셔서 목표가 33,000원 또는 매수가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5%,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5만 6천 원. 네,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너무 하락하니까는 답답하기도 하고,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자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손실 중이셔서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네. 손실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은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뭐 소송 리스크 얘기도 있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한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아마 네. 그걸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배터리 사업, 배터리 정유 사업이요. 사업. 정유 네, 사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정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죠? 네, 동종 업체에서 본 다음에 SO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기업 네. 지금 주가가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네네. 첫 번째로 대답한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셨죠? 배터리만. 그렇죠. 예. 배터리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네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배터리 사업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기업은.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 사업 쪽을 보고서 매수하셨다면 배터리 사업 쪽에서 사실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사업 보고서거든요. 사업 네. 보고서를 딱 보면 이제 배터리 사업이 딱 보여요. 네. 그렇죠. 배터리 사업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배터리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눈에 보이세요? 혹시? 1%. 1%. 예. 그렇죠. 이 기업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그냥 배터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죠. 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1%밖에 되지 않는 배터리 사업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말이 되는 이게 이해가 가능한 상승인가요? 아, 예.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 기업은. 예. 결국은 정유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는 네. 거의 미약해요. 배터리 사업이 네. 올해 좋다면 실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예, 좋아야죠. 근데 이 기업은 배터리 사업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실적 영향을 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적자죠, 그렇죠? 이 기업은 결국 유가를 보고 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네. 네. 지금 매수를 애초에 하면 안 되는데 매수를 하신 거고요. 지금 비중이 네, 그래요. 비중이 10%인가요? 비중이 지금 몇 프로? 5%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은 어쨌든 다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 사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그죠?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제 정유 쪽 예, 사업을 하고 예. 있는 회사라서 예. 이 기름 이제 정유 이제 뭐 기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기름은 땅을 파서 이제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채취를 하죠. 네. 근데 예. 기름은 재화가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은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나중에 11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 네.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5% 정도 더 담으세요. 네. 추가 매수해서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이 기업은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면서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11만 원 아래까지 기다려야 돼요. 12만 원. 네, 11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그렇죠? 효과가 좋아요. 그래야.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예.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예.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아, 부분 예. 좀 잘 참고하셔서 잘 끌고 가보세요. 음. 지금 SK 올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모르셨던 내용들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어때요? 매수 내가 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공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1만 원 이하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17만 원까지 보고 보유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50원에 50%. 네, 4,350원에 비중 50%요. 네, 예,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뭐 오르지도 않고 뭐 이 뭐 희망이 있는 게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에. 네네.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많이 없었는데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여쭤봐 그렇죠.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코오롱 플라스틱 4,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인데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기업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실적이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보면은 이 기업은 이제 2019년도까지 실적이 괜찮았죠. 근데 2020년도 와서 상반기 실적이 적자 전환됐거든요. 근데 기업이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죠.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대신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좀 지루함을 좀 참으셔야 돼요. 지루함만 참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정도, 좀 지루하다 싶으면 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 주가 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농심인데요. 농심은 33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계속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농심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네. 33만 원대 지금 매수하신 가격들 보면 이제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쨌든 당장 이 기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 정도 보유 비중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좀 낮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추가 매수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5% 정도 하신다면 아마 평균 단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리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32만 원, 아마 추가 매수라면 32만 원 정도까지 봐도 아마 수익이실 거예요. 그래서 32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7만 원대에서 5% 정도 더 하셔서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잡아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1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600원에 매수하셨다면 역시 또 높은 가격이군요. 동성제약은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좀 받았던 기업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했던 단기 트레이딩 물량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사실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좀 힘들죠. 실적도 역시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애초에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 저는 이 기업은 손절가를 일단 좀 잡고 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역시 어제 주가 밀렸다가 멈춘 자리가 1,750원이거든요. 1,7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12,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750원, 목표가는 12,000원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ICD는 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왜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계속 주가가 빠지기만 할까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ICD 같은 경우에도 앞에 SFA라는 회사를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은 OLED 시각 장비 쪽에서 이제 점유율 1위인 기업이잖아요. 결국 OLED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소식들이 있으면 아마 그때부터 주가가 좀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ICD는 꾸준하게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사실 변동성은 있지만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만큼 실적은 꾸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는 기업이라 이 기업은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지루하다 느끼신다면 17,000원 부분에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는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있고 호텔신라 우선주가 있는데 왜 호텔신라 우선주를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8,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신데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우선주는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주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 시전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호텔신라 우선주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